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전 영상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통한 농지증 발급에 이어 농지경매 입찰 시 농지증 100%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접근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통한 농지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농지증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불법으로 전용되어 현황이 농지로 복원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원상복구 신청해야 하나 경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권가 매도 신고인의 지위에서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추환의 방법이 있으나 역시 경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추환이란 민법상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가 후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을 말합니다. 세 번째,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사후복구계획서 제출. 이 세 번째가 경매의 채권가 매도 신고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사후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복구계획서에 규제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지증을 발급하지만 반대로 원상복구의 실현 가능성을 없다고 판단할 경우 농지증 발급을 거부하겠죠. 실현 가능성의 판단은 순전히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3조 탐호기 문제 해결의 키였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13도 10544 판결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판결의 주요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그 현상 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농지증 발급은 대법원 판례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로서 현상을 상실한 상태라면 현행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청은 농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전제로 농지증을 발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죠. 또한 형질 변경이나 전용으로 인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현상 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에 사람이 거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만 그 지상에 공장이나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 번째,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만 토지 일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관청이 농지증 발급 심사 기준으로 삼으며 거부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농취증은 매수인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실질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발급해야 하는 행정상의 기속행위에 해당하기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예규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을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철거나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만 있는 낙찰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관청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경매 입찰 자격이 없는 소유자 겸 채무자만이 해당 농지를 낙찰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담보물권자는 담보농지를 경매를 통해 환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무엇보다 해당 관청이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대집행으로 철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형질 변경과 무허가 건축물을 이유로 농취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행정청이 불법 행위를 묵인, 방치한 직무유기의 결과로 인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해당 관청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인한 결과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담당 공무원과의 협상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농지의 전용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 농지개혁법을 적용받던 시기에 전용되었다면 전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다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가 되므로 농취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취증 신청 반려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려통지서와 함께 1973년 이전에 건축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항공사진이나 무허가 가옥서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농취증 첨부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항공사진은 수원에 소재한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취증에 관한 마지막 편, 농취증 발급 면제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 지인이었습니다. 생이베리 감사합니다.